연휴 전에 일단은 상승으로 분위기 이어가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마지막까지 변동성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기관의 매수세가 잘 유입되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주목받던 환율시장도 약간은 주춤한데 연휴에 돌입하기 전에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까요? 증권통 스타캐치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현재 구간 시장 분위기 괜찮다 보니까 빨간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가득하고요. 일단 회사채 발행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나머지 1위부터 10위권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한 종목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기록합니다. 네, 1위부터 차근차근 봐드리면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올라 있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째 매도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매도 물량이 좀 셉니다. 매도 강도가 세다 보니까 시세가 큰 폭으로 나지 못하고 일단은 약간 주춤거리는 시세 정도입니다. 56,000원 선 이 근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위에는 코스피 지수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의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데 막판까지는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더 보셔야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집중도는 4위에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 이렇게 조회상위 4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정말 간밤에 오랜만에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거래일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도 오랜만에 오름세 불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시각은 저가 매수세다, 반발 매수세다, 혹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를 조금 안심시키면서 출발한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한 조회수도 상당히 높죠. 최근에 눈에 많이 익숙한 종목들입니다. 3위에는 성일하이텍, 그리고 6위에 에코프로, 마지막으로 10위에는 코스모 화학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별로도 정책을 좀 내놓고 있고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도 높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각을 크게 넓혀보면 사실 특징 종목들 가운데 조회되는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지수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2차전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폐배터리 종목들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일단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7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최근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정말 급등하고 있죠. 오늘도 20% 이상 오르는데 현재 금양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시는 게 9위 리스트에 있는 미래나노텍이고요. 수산화 리튬 키워드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전지 사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부여받게 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함께 상승 흐름 한두 달째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체크해봤고요. 다음으로 관심상위 리스트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많고요. 역시나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수혜도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모멘텀을 보시면 이쪽 섹터는 애플페이 관련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입니다. 1위에 있는 한국정보통신, 오늘은 약 6%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제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10위권으로 보셔도 이루온도 함께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상위 쪽에는 애플페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미래나노텍 2위권에도 관심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조회수도 높고 관심도도 높은 종목 미래나노텍,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상당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쪽에도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성일하이텍 4위권에 올라와 있는 모습으로 현재 관측되고 있고요. 7위에는 코스모 화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8위에도 방금 보신 시세 급등했던 금양까지 이렇게 관심상위에서도 일단 메인 섹터는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종목들 하나하나 보시면 3위에는 지아이텍이 있고 5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SE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거래 정지고요. 주가가 단기로 좀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돼서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그 가운데 상한가만 3번을 맞았습니다. 정말 시세가 말 그대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흰남노 태풍 관련 종목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피인수됐다는 소식과 더불어 2차전지 사업기 대감까지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시세였는데요. 일단 연휴 이후에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더 시세 면밀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위에 있는 에코플라스틱도 조금은 다른 이슈인데요.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에 플라스틱 범퍼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는 소식이 작용합니다. 네, 전기차 키워드보다는 자동차 쪽 부품 관련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위에는 골드앤에스가 있는데 오늘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시세 나타나죠. 주가 급등에 따라서 조회 공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가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공시들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고요. 다음으로는 특징주 3가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동으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 미래나노텍인데요. 이 갈수록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수산화 리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 소재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가장 크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2월 2차전지 필수 소재 제조사인 미래첨단소재, 옛날 이름은 JNK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미래첨단 소재는 양극재 첨가제 그리고 양극재 필수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이렇게 대형 셀 업체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수준의 양극재 소재 수산화 리튬 가공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수산화 리튬이 왜 중요한지를 보면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화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이 중국에서 거의 84.4%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과반수 이상을 좀 들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산 수산화 리튬 수입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거의 470% 정도 급증을 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2018년만 하더라도 65% 정도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4%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도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핵심 연료기도 하죠. 이 배터리에서 양극 그리고 음극을 모두 오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로 생산하는 3원기 배터리 그리고 중국 배터리 업체가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모두 리튬이 필요한데요. 수산화 리튬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좀 좋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봉통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부터 상승 탄력 시작하더니 이때부터 지난달에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 거래대금 보시면 상당히 크게 실리고 있죠. 이렇게 거래대금 실리는 오름세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까지 신고가 터치가 나왔는데 현재는 또 변동성이 좀 있네요. 탄력이 좀 빠르게 줄게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 코스모 화학 보시겠습니다. 2차전지의 특징주를 안 꼽아볼 수가 없겠죠. 이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이렇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내 폐배터리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각국 정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이렇게 핵심 원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활용으로 조달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배터리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나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하나둘씩 구체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확대를 발표를 했고요. 중장기 성장성을 점차 확보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력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게 이산화 티타늄 판매인데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도 확보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큰 폭의 이익을 쌓아나가고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의 이산화 티타늄 부문은 이 독일의 크로노스로 특수용 아나타즈 제품에 대한 주문 제작 공급 계약, 그러니까 OEM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4% 정도에 그쳤고 매출액은 1,36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률도 두 자릿수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요. 매출액도 1,632억 원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와 일봉 보시면요. 폐배터리 종목들 가는 시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나 지난 2월 정도에 저가 부근 터치가 나왔는데 이후로는 상승 탄력 예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7월부터 차트가 보시면 살짝 조정 이후에 급등, 조정 이후에 급등하면서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차트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에 한 번 더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한국정보통신 보실게요. 애플이 간편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연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썰들 가운데 국내 도입을 위해서 현대카드와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카드가 좀 협업 대상으로 낙점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을 해서 실물카드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삼성페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플이 지난 2014년부터 선보였는데 사실 거의 70여 개국 국가들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정식 도입이 확정될 경우에는 NFC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연내 애플페이의 시범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은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현대카드가 이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 이 벤사들과 함께 좀 계약을 맺었고요.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단말기 제조나 시스템 개발의 작업에 좀 착수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관련 종목들로 보시면은 이 KG 이니시스라든지 결제 관련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5분봉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추가적인 상승 탄력 오늘 보여주다가 결국에 하락으로 빠르게 오전장 전환이 되더니 현재는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봉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터치가 나왔고 어떤 면에서는 이 차익에 대한 욕구가 좀 실현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쉬어가는 흐름으로 관측된다는 점, 추가적으로 애플페이 관련된 모멘텀 나오신다면 이 종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 관심상위, 그리고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